어제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전이 있은 지 1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 온 국민들의 마음에 심쿵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히 15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에 북한이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연평도에 가해서 우리 연평 부대가 반격하고 승리를 거둔 그런 전투입니다. 네. 당시 그 북한의 도발 해안포 170여 발에 군인 2분, 민간인 2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6.25 이후에 한국 영토를 직접 겨냥한 북한의 포도발은 처음이었다는데요. 아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북한 연평도 포격이라고 하다가 군은 당시 우리 그냥 반격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적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쳤다는 면에서 이제 북한의 연평 전투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꿔 부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연평 포격 도발 이렇게 하다가 예. 그걸 이제 포격전 포격전 저보고 하라면은 포격 승전 이렇게 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이제 공식 명칭은 연평도 포격전. 포격전 이렇게 전자를 붙였습니다. 예. 근데 사진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이 저도 그냥 얼핏 보면 네. 저게 그냥 뭐 평범한 부자가 이렇게 맞대고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 같은데 저 사진이 바로 당시 말씀드린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자인 문광욱 일병 사진 보시기에 왼쪽이 잠이 든 것처럼 아버지 문영조 씨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모습을 AI로 만든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AI로 만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은 사실은 저 문영조 씨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한번 아들 품고 잠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뜨겁게 염원하셨던 그 모습을 이제 AI 기술로 재현한 건데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얼굴 모습 또는 저 아버지가 안경 쓴 모습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아들이 그 러닝 셔츠를 보니까 이제 군인용인 것 같아요. 예, 그 색깔이 그러니까, 그래 국방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휴가를 나와서 아마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저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만든 건데 얼굴 모습은 그대로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 사진이 연평도 포격전이 있기 약 한 달 전쯤 2010년 10월 15일 그때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봤던 그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 문영조 씨는 그때 우리 아들 숨소리, 목소리, 체온까지 이렇게 몸에 저장돼 있는데 라고 하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라고 아이고, 하는데 이제 저 아이고. 마지막 휴가 때 아마 그 사진이라든지 그 직전 가장 고인이 최근 사진을 AI로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딱 그 표정 그대로 네.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잠든 모습으로 재현해 본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은 아빠한테 마치 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살가웠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유족들의 그 이제 증언을 토대로 해서 저렇게 AI한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침대에서 잠시 휴식 취하고 눈 감고 있는 모습을 한번 재현해 봐달라 했더니 저렇게 정말 실제로 저랬을 것 같은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원본 사진은 그러니까 이 문광옥 일병이 사망했을 때 순국했을 때 나이가 만으로 18살이었습니다. 아이고 18살. 채 아직 성년이 되기도 전에 네.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간 그렇네요. 나이인데 그때 가서 조국을 지키다가 북한의 말도 안 되는 도발 때문에 전쟁에서 물론 우리가 그 전쟁을 바로 반격해서 적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쳤지만 저렇게 안타까운 우리 정말 꽃다운 청춘의 희생이 있었다. 저 아들을 아버지는 15년 동안 저렇게 안고 싶었는데 AI로는 아마 원본 사진에는 그냥 무심하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진을 저렇게 아버지에게 품에 안겨 있는 사진으로 그러니까 모습은 그대로 아마 저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저 표정으로 저 얼굴로 저 포즈로 아버지 손에 이렇게 안겨서 편하게 잠을 자면서 저렇게 잘 때는 다음 날 눈을 뜨고 아빠 잘 잤어? 이랬겠죠. 근데 아이고. 저 아버지가 15년 동안 얼마나 저 모습 저 사진을 보면서 왜 눈물이 안 터져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저도 지금 제 아들을 좀 늦게 본 아들을 군대에 보내니까 저 사진을 보는 심정이 저도 결코 그렇게 객관화가 안 되고 저도 제 막둥이가 지금 맞다. 철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예.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 특히 아버지들이 아들을 잃은 저 문영조 씨의 표정과 아들의 AI로 재현된 사진을 보면서 아마 비슷한 심정을 느꼈고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못 올 때 가버렸다. 다른 해병대 장병들은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이런 15주년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안보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과 군인들에게 알렸으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행사는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15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행사에는 이제 전사자들의 유가족, 친지, 참전 장병,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전현직 군 관계자 28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안규백 장관이 현역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규백 장관은 장관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거니까 그야말로 현역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은 오롯이 그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건데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고 이게 15면은 뭐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꺾어지는 그러니까 5 단위의 숫자에는 또 의미를 좀 더 부여하지 않습니까? 15주년이 돼서 이렇게 또 뜻깊게 AI로 재현한 사진까지 해서 이분도 그렇고 또 서정호 하사도 그 당시에 순직했는데 맞습니다. 그 서정호 하사도 AI로 이렇게 재현된 영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정호 하사의 모친이 그 이제 국립현충원에서 이렇게 아들 묘소를 어루만지는 장면도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이 AI 영상이나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민주당은 왜 한 명도 안 간 거예요?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당연히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몇 명은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그 시점에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행사나 얼마나 중요한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느라고 못 가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최소한 그 국방위 소속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국방위 소속에 있는 뭐 제가 볼 때 뭐 한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야 그래도 우리 몇 명은 가야지 따져 보다가 야 그래도 당신 일정이 제일 조금 한가한데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 몇 명 가자 이런 상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말입니다. 짠 듯이 한 명도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국민 눈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행사를 가는 걸 혹시라도 너는 겉은 파란데 속은 뭐 빨간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할지 모르는 그런 지지층을 의식한 건지 뭐 그건 저의 순수한 뇌피셜입니다만 아니면 이런 그 연평도 포격전 15주년 행사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들의 뇌의 구조에 의식 구조에 그냥 촘촘히 박혀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명도 그러니까 장관이라서 당연히 가야 되는 그 의원 말고 한 명도 안 갔다는 게 저는 좀 섭섭합니다. 네, 참고로 우리의 기억을 되살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 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 측에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던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네이버에 있는 나무위키의 분석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의 서해상의 군사훈련을 통보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준비를 이미 지시한 정황도 있었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이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조선인민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북한 쪽이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때 대한민국 국군의 서해상의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건데요. 왜 이제 이런 것이냐면은 그때 김정은이 포격 전문가로 그렇게
북한 측에 미화 선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후계 구도를 공고하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한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문광욱 일병이 순직했고 또 서정화사가 순직했고 이번 15주년 행사에서 그 서정화사는 어떤 AI 복원 영상이 있었냐면 작년에 그 남동생이 결혼했답니다. 네. 당연히 서정화사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서정화사도 결혼한 입장에서 남동생 결혼식에 축하하려고 당연히 참석했을 텐데 그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발 때문에 목숨을 세상을 달리한 서정화사가 살아 있었다면 참석했을 남동생 결혼식 그 복원 영상이었대요. 그걸 또 보는 유족들이나 그 같이 있었던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영상을 보고도 눈시울을 적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예.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평 포격이 벌어져서 예. 우리 군인이 숨을 거두고 주민이 숨을 거두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6.25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군이 북한 인민군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포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복귀해 보면 이게 정말 대단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이 포격이 끝나고 난 직후에라도 대통령이 바로 연평도에 가라. 그리고 국방장관이 가라. 예. 합참의장이 가라.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병사 그때 부상당한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병사들을 끌어안고 보복을 다짐을 해야 된다. 예. 이제 그랬었는데 그 우리 이른바 별을 단 장성이 연평도에 간 것도 한참 뒤에 갔어요. 바로 그때 즉각 안 갔었군요. 네, 즉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안보 의식과 우리의 철통 같은 그 안보 이 정신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고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어느 병사의 팔다리가 잘려갖고 그 모래사장에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 대통령이 국방장관하고 같이 가서 모래사장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걸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이제 기념식을 하잖아요. 예. 내년이나 20주년 때는 연평도에서 하시라. 연평도에서. 네. 예. 그때는 대통령도 가고 국방장관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15주년 지났습니다만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